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신문의 주요 뉴스로 오늘 시장을 전망해보는 투데이 출발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저희가 장수 프로그램의 비법이라는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국내 주식시장도 크라운제과와 같은 장수 기업에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어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6%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강한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뉴스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N달러는 작년 10월보다 16% 하락하면서 엔저 현상에 대한 우려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일본 제조 수출 경쟁력에 발목을 잡았던 엔화 강세가 누그러지면서 일본 업체들의 체력도 점차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일본 자동차 업체의 경우 리콜 사태, 대지진 등으로 차질을 빚었던 생산체계가 지난해부터 정상화되면서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인가요? 일본 자동차 빅3로 불리는 도요타, 혼다, 닛산의 실적도 빠른 속도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를 등에 입은 일본 자동차 업체의 부활은 무엇보다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국내 자동차 업체의 직격탄이 될 전망인데요. 국내 수출 부분에서 바로 경쟁력과 수익성이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데일리 신문에서 크게 좋은 특집을 잡은 것 같습니다. 1면에서 3면까지 엔화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 있는 사설에서도 엔화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엔화의 흐름이 최근의 장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야기해 주신 바와 같이 N달러 환율의 흐름도 작년 대비해서 16% 가까이 엔화 가치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N1 환율 같은 경우에는 더 급하게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흐름이 N1 환율이 26%나 하락했다는 점은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미 이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달러 환율 자체가 한 10% 하락했다. 근데 그보다 더 심했던 것은 원엔 환율이 26% 하락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일본과 수출 경쟁 구도에 있는 어떤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지 않았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과도 같이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가 4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11% 이상 급감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포스코도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거의 절반 수준. 그만큼 국내 기관 산업, 수출 산업이 상당히 익스포즈에 노출됐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원엔 환율이 1% 하락할 때 실제적으로 국내 수출은 0.92%까지 감소를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원고 엔저 효과의 어떤 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주식시장, 그리고 앞으로 2013년도 경제에도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지 않나, 그렇게도 보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엔화의 약세 흐름은 아베 신조 총리가 부임을 하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 이슈가 나온 뒤로 계속 엔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엔저 현상, 이 과거에 2006년에서 2007년 아베 신조 총리 때도 엔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N달러 환율이 120엔대까지 크게 엔화 가치가 하락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90엔대 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지금 엔화의 하락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일본의 이러한 환율 정책이 이웃 나라를 거지로 만드는 그러한 전략이다라는 이야기, 악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주들에도 지금 계속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실적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중요할 듯 싶습니다. 네, 2006년도에 엔화이 120원 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2006년도가 사뭇 필름이 지나가는데, 그때 실제적으로 도깨비행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우리나라 원엔 환율이 워낙 싸다 보니까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금요일 밤에 일본으로 놀러 갔다가 일요일 날 오는 상당히 저가여행 상품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명동에 가면 일본인 관광객이 없다 그러죠. 즉 그때는 우리가 원화 강세 효과를 노리면서 일본으로 많이 갔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실제적으로 엔고 현상, 엔저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인 관광객이 지갑을 열어서 해외여행하기가 상당히 불리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국내 최근에
호텔 신라 같은 종목, 일본 관광객 비중이 높았던 호텔 신라 같은 종목은 역시나 어제 조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이런 관점에서도 조금 수혜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예, 엔화 약세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수혜받을 만한 그러한 종목들도 분명히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2006년에서 2007년에 엔화 약세 시절을 우리가 생각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유행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와타나베 부인의 엔캐리 트레이드였습니다. 자, 그때 당시 싸진 엔화를 이제 환전을 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머징 국가에 투자하는 그러한 투자 행태가 유행을 했었는데요. 일본 내에서요. 자, 이러한 상황으로 본다면은 최근에 엔화 약세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제2의 와타나베 부인들의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금융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봤을 때 정부 입장에서도 내수주를 부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엔화 약세 흐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이 부분 매우 민감합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투자하신 분들한테도 중요하고 내수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중요하니까요. 꼭 엔화의 흐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어떤 뉴스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소식은요. 미국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국의 주택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관련된 제품 소비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전기 공구와 에어컨, 가구와 시멘트, 믹서기 등 주택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4분기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주택 건설과 주택 가격 지표가 바닥을 찍은 것으로 나타난 점도 이 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신규 주택 판매가 감소하는 등 여전히 우려는 남아있지만 주택 시장 회복이 계속되면서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고용 창출과 소비 심리 개선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꽁꽁 얼어있었던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해빙이 되면서 관련된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보면은 밤새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도 14,000선을 이제 터치하려는 분위기, 그 S&P 500 지수가 이제 1,500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계속 뉴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역시나 주택 관련 지표가 제일 좀 좋게 나오지 않나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밤사이에도 보게 되면은 케이스 실러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부동산 경기는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는 계속 냉랭한 그런 분위기지만 자,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라든가 어떤 건설 관련된 경기에 여러 가지 어떤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신문 기사 내용을 잠깐 조금 보면 실제적으로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나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기사가 사실 주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집을 많이 짓고 그런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이 기사의 내용은 주택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전기 공구라든지 에어컨, 카페트 관련해서 새로 집을 짓다기보다는 기존 집을 보수하거나 증축하는 어떤 관련 기업의 매출이 증가했다. 아직까지 미국 국민들의 실제로 가처분 소득은 증가하지 않습니다만 주택에 대한 어떤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택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좋아지고 있다. 그런 기사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 미국의 주택시장과 한국의 주택시장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주택시장은 한국보다 오히려 활성화시키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가 좀 확장될 것 같다 그러면 이민 요건을 상당히 완화하게 되면은 중국 주택시장이 금방 활성화될 수가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제한된 땅덩이에 딱 멈추다 보니까 약간 디커플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미국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것 자체가 바로 한국 주택시장까지 살아나는 그 연결선으로 가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대표적 G2국가 미국의 주택 경기 자체가 살아난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좀 빛이 되지 않나 보입니다. 예, 이 부동산 경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2007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불거지면서 글로벌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켰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도 일정 부분은 추후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미국의 전동 공구가 공구 시장이 이제 수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가 난다면은 우리나라의 전동 공구 업체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대표적으로 개항
삼성전기가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시멘트 업체들도 조만간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아세아 시멘트와 한일 시멘트 같은 약간은 그래도 재무 구조가 상대적으로 나은 그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형 건설주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어제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봤고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뉴스, 어떤 뉴스가 흥미롭게 기다리고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박지성과 박세리 그리고 박찬호 선수까지 국민의 스포츠 영웅이라 불렸던 이들이 전했던 희망의 메시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들은 그 후 많은 스포츠 퀴즈를 길러내면서 후배들에게 날아오를 기회를 만들어 주었는데 스포츠 퀴즈들이 성장한 지금 또 한 번 제2의 스포츠 영웅들의 활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이 국민에게 불안감으로 다가오며 두려움을 안기고 있는데요. 스포츠 영웅들은 단지 무형의 힘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서 가치 창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김연아의 경제적 가치는 무려 5조 2천억 원. 그런가 하면 롯데야구는 침체된 부산 경기에 화력을 불어넣는 효자 상품이 됐는데요. 스포츠 영웅들의 활약은 고용 및 생산 창출 효과는 물론 막혔던 돈의 흐름을 뚫는 기능까지 한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위기의 시대, 스포츠 퀴즈들의 등장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기운을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생각해보면 15년 전에 IMF 상황 때 박찬호 선수와 그리고 박세리 선수의 멋진 활약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힘을 내면서 경기를 부흥을 시켰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뭐 한 15년 전에 기억나는데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이제 졸업반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반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IMF가 와고 취업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실험이 않은 상태에서 뭐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그리고 아직도 영상이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바로 LPGA 박세리 선수가 그 벙커죠. 해저드에 공이 빠졌을 때 그것을 쳐올리면서 우승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의 시장 자체도 사실 스포츠 마케팅 자체는 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경기가 부진한 상태에서 오히려 국민들의 정서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면서 경제적 부가 효과는 좀 크지 않나 봅니다. 일례로 김연아, 트위겨 스케이팅 김연아의 경제적 가치는 사실 고용 창출 효과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5조 원 이상의 육박 효과가 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일약 스타의 어떤 단순한 흐름보다는 오히려 그런 경제적 부가 가치가 크다는 측면에서는 올해부터 또 다시 되게 되는 제2의 루키들의 돌진, 류현진 선수의 미국 진출이라든지 여자 골프계의 계속적인 신들림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예, 제2의 루키들의 행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눈에 띄는 이름 중에 하나가 귀여운 투수죠. 그런데 이제 괴물 투수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류현진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이 주식 시장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떤 종목군이라든가 업종이 어떤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야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 합니다. 류현진 선수가 올해 이제 LA 다저스에서 천문학적인 어떤 연봉을 받고 이제 운동을 다시 한번 뛰게 되고요. 또 그런 흐름보다도 올해 같은 경우는 프로야구 쪽은 상당히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3월 달에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다시 개최가 됩니다.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몰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NC 다이노스를 선두로 해서 이제는 야구는 구구단 체대. 그렇게 봤을 때 지난해 700만 명을 돌파한 한국 프로야구의 흥행은 계속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약간 3대 인기 그룹이라 할 수 있는 롯데그룹의 부산 지역의 연 매출 자체가 야구 효과로 1,500억 정도가 나온다 그럽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올해도 프로야구의 흥행을 좀 생각한다면 오히려 저는 프로야구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관심 섹터가 좀 주목이 되는데요. 종목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유현진 선수도 마찬가지 프로야구 또 인기를 끈다면 광고 미디어 업종이나 할 수 있는 SBS라든지 제일기업 같은 종목은 상당히 관심이 좀 가는 부분이고요. 또 짧게 이벤트성으로 봤을 때는 소매 유통업체 GS 리테일이라든지 힐라 코리아, 무학 같은 종목이 보입니다. GS 리테일은 야구장 가면 그 편의점 되게 비싸게 팝니다. 그리고 무학이라는 종목은 술 만드는 회사인데 원래 야구라는 것은 이겨도 마시고 져도 마십니다. 예. 이제 순간 재밌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약간 미소가 나는데요. 자, 야구를 할 때는 이겨도 술을 마시고, 져도 술을 마신다는 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3월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있다라는 점에서 관련된 종목들 올해 봄에는 어떤 테마가 형성되지 않을까 한번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그런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뉴스 다 살펴봤습니다. 엔화 약세로 인해서 수출주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큰 상황인데요. 하지만 역발상의 투자 전략으로 수혜주인 금융주를 바라보자라는 의견도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식시장 중개석과 함께 하시면서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